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은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거는 분들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다이빙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느낀 점 한 가지가 바다는 무섭다는 겁니다. 저 같은 초보 다이버는 기껏해야 바닷가 잔잔한 물속 20m 들어가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공기통 한 개로 30분 남짓 물속에 있는데 그나마 긴장해서 호흡이 빨라지면 공기량이 급격히 줄어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 진도 앞바다 같은 조건에는 비교 대상도 못 됩니다. 구조요원들 최악의 조건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 서해 페리오 사건 취재 당시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전문 다이빙이 가능한 취재진이 로프로 몸을 묶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조류 때문에 몸이 거의 수평으로 기울어지면서 자세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SSU 요원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눈앞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구조작업을 폈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고 한주호 주인이 기억나시죠?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감압 탱크에 누워서 혈관 속 기포를 가라앉게 하고 여러 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그런 절차 무시하고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순직했습니다.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구조활동 중인 잠수요원들 역시 같은 심정일 겁니다. 기자도 때로는 진실을 찾으려고 본부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위험에 뛰어듭니다. 남의 목숨 구하는 게 임무인 구조요원들은 당연히 당장이라도 배 안에 들어가 모두 구하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구조 과정을 두고 수백 가지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 작은 불이 나도 온갖 유언비어가 떠도는데 이런 큰 사건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혹을 제기하든 중요한 건 구조요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김성준 SBS 앵커의 페이스북에서 퍼온 글입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고 이주일 씨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아들인가요? 아들 먼저 보냈죠. 교통사고로. 예. 그날도 무대에서 네. 사람들을 웃겨야 했었던. 선약이 돼 있고 출연 예정이 돼 있고 개런티가 입금이 돼서 그랬나요? 네. 아들이 먼저 떠났을 날에는 특별하게 그냥 하기야 그렇다고 담소를 나눌 수도 없고 토크를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죠. 출연 안 하면 모를까? 네네. 그랬었던
얘기가 있군요.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예, 그랬을 겁니다. 아들이었을 거야. 하여튼 그 가족이. 아들은 맞아요. 예, 가족이 죽었는데 그날도 무대에 올라서 웃겨야만 했다. 예, 했었던 그것을 이렇게 쓸쓸하게 비통하게 회상을 하셨는데. 뭐 코미디언들의 비애일 수도 있고 김구라 씨도 라디오 방송 도중에 아버님 상을 당했을 때도 네. 사실 그때 대타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송 그거는 하고 네. 다시 빈소 지켰다가 다시 또 와서 하고 다시 가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저도 아버님이 지금 대전에서 사실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제도권에서 다 퇴출이 돼서 은퇴를 하죠. 그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TBS 아침 데일리 하던 거 또 몇 달 전에 네. 방송통신위원회와 모 무리들이 네네. 각종 온갖 명분을 들이대서 네. 퇴출됐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혹시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노발대발을 제가 못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다른 날 돌아가시면 제가 그냥 집에서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워낙 정치권에서 코미디가 개그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평소에도 힘든데 요즘 같은 엄중한 시국에는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미디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블랙 코미디도 있고 풍자극도 있는데 저질 코미디로 쓴웃음 나오게 하고 코웃음 나오게 하고 이런 코미디죠 사실은.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만 요즘엔 제일 웃긴 사람이 김진태 씨. 네. 검찰총장 김진태 씨도 웃기고. 그렇죠. 국회의원 김진태 씨도 웃기고. 네네. 정말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쓴웃음, 코웃음, 비웃음, 조소, 고소. 네. 이런 것밖에 안 나오죠. 원래 박장대소 포복절도하게 만들고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시원하게 만드는 웃음이 정말로 큰 한박 웃음, 좋은 웃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해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민중들의. 그런 게 좋은 웃음이지 코미디언 정치인들이 웃긴다 그래서 어디 좋은 의미에 있어서 웃긴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죠. 예. 김진태 의원이 뭐 그렇게 법과 원칙 내세우더니 뭐 프랑스에서 부정선거 항의하는 시민들한테 뭐 대가를 치르겠다는 둥.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자기가 또 KBS 사장 전화번호를 물어봤긴 했지만 인사청탁 압력은 아니었다는 둥. 이런 게 이제 웃기고 자빠진 견 같은 코미디죠. 그렇죠. 예.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정부 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게 그야말로 가장 저질해. 정말 코웃음도 안 나오는. 네네. 헛웃음만 나오는 저질 중에 가장 무능한 저질 코미디죠. 있어서는 안 되는 코미디. 일단은 일사불란한가만은 거리가 먼. 그죠? 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뭐 없다 버전으로 몇 가지 했었는데 지금은 딱 그겁니다.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복지부에 복지가 없고 교육부에 교육이 없고 환경부에 환경이 없고 안전행정부에 안전도 없고 행정도 없고 국방부에 국방이 없고 국가정보원에 정보가 없고 감사원에 감사가 없고 그런데도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지키는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언론은 말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사정이 밝은 그리고 영어에 능통해서 해외 트위터리언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 지인 후배가 오늘 올린 글을 보니까 외국의 지금 언론들은 어떻게 선진국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 나라 선진국인데 라고 이렇게 하는 기조래요. 그게 좀 늦었군요. 그쪽도 사실 7년 전부터 그런 조짐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런가요? 일단 사실은 이건 인재사고고 인사사고지만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정부를 흔들기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렇죠. 이럴 때는 한나라당이 했던 짓이고 국가기강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7년 전부터 잘 보시면 돼요. 물론 박원순 시장 때라고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 전체 사회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이 재난 대비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는 노량진 배수지 수물 사고로 6명의 인부가 갔을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노동자들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미리미리 매뉴얼대로 그리고 매 순간마다 챙기고 그 정도 비가 오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면서 이런 걸 즉각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인간 이상 못한 건 맞죠. 그래서 이거는 좌우나 진보부를 따진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기강의 가장 시초는 어디냐면 선거거든요. 선거 때 보세요. 근데 공무원들이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 국방부가 오직 권력욕에 사당 권력화가 돼 있는데 그런 데 신경 쓰고 간첩 만드는 데 신경 쓰고 어떻게든지
권력 유지하는 데만 신경 쓰고 정적 탄압하는 데만 쓰니까 네. 이게 지금 국민의 재산과 안전과 생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기강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겁니다. 지금. 기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물 있죠? 네. 예, 그물 사이사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결속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강일이 느슨해지면 그 바깥으로 그 사이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그런 용어라는데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이죠.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편법과 불법과 탈법 이런 3법이 판치기 시작하면 어디에 이런 영향이 미치냐면 즉각적으로 100만 공무원들이 기강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아, 위에서 저렇게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를 해먹는데 내 급에서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정도는 하고 뭐가 되냐면요. 공무원, 공직사회가. 네. 5천만 중에 그 50분의 1이 100만 명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느 부처든지 간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이든 간에. 네.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라고 불법과 비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법과 기본 원칙은 세우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네. 이거는 MB 들어오고 나서는 위에서부터 예를 들면 국방 의무만 한번 보십시다. 네. 그 유명한 이명박, 김황식, 원세훈 넘버 1, 2, 3가 다 미필 아니에요. 그랬었죠. 그러니 국방부 군인들이나 밑에 있는 하사관들이나 장병들이 보기에 네. 아 내가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입에서 속으로 아유 저런 그냥 풀어지는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선거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온갖 댓글과 불법과 거짓말 개표 저렇게 하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우리나라 재난 책임부처거든요. 네네. 그 요원들이 옛날 내무부 총무처 그 요원들 중에 반은 또 재난관리 부서입니다. 네. 그쪽에 신경이 써있지 않다 보니까 초동 대응 늦었고 아무리 함장과 기관사들 선원들이 잘못했어도 네. 국가기강이 바로 잡혔다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투입했다라면 이런 식의 수백 명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네.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고 분명한 인재입니다. 이게 뭐 홍수가 난 겁니까? 폭설이 터진 겁니까? 예? 그러게요. 일단은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융통성만 있고 매뉴얼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 이럴 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좋은 의미에 있어서 융통성도 전혀 없던 것이죠. 어디서 뭘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재난 때 침착하되 신속하게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고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뻔히 수장되는 줄 알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침착한 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속수무책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걸 보고. 무책임하다고 표현하고. 그 착한 애들이 네.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을 해서, 믿고 예. 네? 그 착한 애들이 지금 실종이 되고 그리고는 그 말을 안 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통화를 했더니 아버지와 통화했더니 아버지가 무조건 가판 위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판 위로 올라왔다가 물에 뛰어들었던. 물속에서는 딴 방법이 없거든요. 네. 우리가 산풍 때는 1주 만에 2주 만에 기적과 같이 구조된 그 생존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몇십일 만에 구출된. 이거는 뭐 예.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잠수함도 틈이 나오면 바로 물이 잠기고 위험한데요. 네. 이거는 잠수함이 아니라 그냥 선박이거든요. 네. 이미 물이 실은 뭐 작년에 강정마을 갈 때 예.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만 뭐 이번에 알고 보니까 건조된 지 20년이라고 합니다만 뭐 이 증축을 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적어도 그때 탔을 때는 멀쩡한 배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리모델링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깨끗한 느낌이었고 제가 이렇게 묵었던 1박 2일 동안 있었던 그 선실은 그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좌우로 이제 2층 침대가 3개씩 놓여있는 그런 데였었죠. 그때 세월호를 타고 강정에 가셨군요. 바로 세월호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이들을 구하고 끝까지 구명보트를, 구명조끼를 양보해주고 그랬던 그 여자 직원이 있죠. 예. 매점에. 예. 그 여자 직원 저도. 같은. 예, 돈을 내고선. 인물이었어요? 예. 아이고. 라면 사먹고 그랬어요. 뭐라 참담해서 말을 못하겠고, 이게 아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천안함과도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네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휘관 함장 벌을 받거나 무슨 문책을 당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하고 승승장구를 하고요. 네네. 책임 소재 두려울까봐 그것도 빨리 구조를 했으면 그나마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46명의 희생을 안 낼 수 있었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네네. 어떻게든지 수습하고 책임 안 면하려다가 인명을 살상한 거거든요. 요번 함장도요. 사실은 오전에 있었잖아요. 사고가. 네. 자기 몇 년 감옥 갔다 오는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시기 놓치고 기울어져서 그다음부터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선장 그리고 간부 선원들, 네. 선원들 그리고 해경, 뭐 정부 당국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양산해내고 있는 언론들, 네. 그런 언론들 등등 이들한테 욕을 해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욕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예.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이 무능이라는 거, 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함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 짚으면 또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바로 20년 전에 20몇 년 전인가요? 그 서해 페리오. 네. 292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YS 때. 그때는 아주 작은 배였고 거기에 되죠. 정원 초과 때문에 수많은 목숨들이 숨졌는데 이러한 대형 인재가 벌어질 때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기껏해야 나오는 대책이 수학여행을 금지한다.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학생들이 몇 명 죽었단 말이죠. 학교 행사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앞으로 해수욕 금지, 수영 수업 금지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 수영장을 만들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간을 그쪽에 확보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수영 수업을 하되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벌써 수학여행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본만도 못 하죠.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는 때로는 그런 일본. 전 세계에서 가장 일본을 우습게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려야 할 때 영국인들한테는 신 사람은 뛰어내려야지. 그럼 뛰어내린다고요. 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 깎아준대. 그럼 뛰어내린대요. 대한민국은 야 일본 놈도 뛰어내렸어. 라고 하면은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옆에 있던 일본인을 밀어내고서 자기가 이 낙하산을 다 뭐 이런 뭐 웃기지도 않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본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일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본 받아야죠. 그렇죠. 욕을 할 때 하더라도 말이죠. 본 받아야 될 거라면 본을 받아야 되겠죠. 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이 국가가 지금 가장 제일의 원인 제공이지만 두 번째는 언론이 거의 쌍벽을 이루면서. 네. 그러니까 정부 해경에서 나온 그 통계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대한민국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현장의 SNS 소리가 진위인지만 가리고 요새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네. 방송마다 헬기 없는 데 없습니다. 종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금방 현장에 급파해서 현장 실체적 진실만 파악해도 통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금방 파악해서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해경에서 처음에 전원 구출됐다니까 우리는 했고 네. 나중에는 286명 실종됐다니까 우리는 그걸 받았었다. 그대로 받았었다? 이 언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을 해서 당연하죠. 예. 몇 분 늦는다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예. 특히 재난방송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예? 속보 경쟁 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저질스러운 센세이셔널리즘에 입각한 선정주의에 입각한 그 저질 인터뷰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네. JTBC에서 뭐 종일 사과도 했습니다만 네. 기본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냐면 숫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청률, 속도 경쟁. 그리고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많이 보게 하는 거. 네. 평소에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히 재난방송 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김용 PD 우리 매뉴얼 이번 사고에 대한 몇 가지 수칙들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원칙적인 거고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국민 라디오에 그리고 국민 TV의 모든 지금 제작진들은
바로 그저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몇 시간 후에 정해놓은 그런 방송 원칙에 따라서 예.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냉정을 되찾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흥분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에 우리 정 PD, 정호길 PD가 전송해오는 그런 진도 현지에서 소식들이 계속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저기 계시는 실종자들의 가족들,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에 부화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냉정하게 기록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반복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기강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백성들을, 국민들을 하늘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대규모 물량과 신속한 조치로 구조 작업을 제대로 했겠죠. 좌초의 기미가 보일 때부터. 그런데,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미군에서 헬기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돌아가라고 했다는 둥, 또는 필요 없다고 했다는 둥, 하는 이런 얘기들마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인재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죠. 배가 좌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막아야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급박하게 하다 보면 특히 일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바다 항공 이런 쪽에서는 그 원래 정해진 항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함장이나 파일로트의 어떤 최후의 자율적 판단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자기도 포함되는 그 목숨을 가지고 실수를 할 리는 없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있는 게 위기 대응 매뉴얼과 재난관리 시스템이거든요. 너무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 한 번 있을 그 위기 재난 구조를 위해서 평소에 훈련하고 대비하고 너무나 초등학생들이 알듯이 119부터 해서 안전행정부부터 해서 각종 재난 대비 시스템을 왜 세워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렇게 큰 배가 바다에도 24시간 CCTV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해경이 하는 일이 그걸진데 저기서 요청이 안 오더라도 사실은 10분, 20분 이상 멈춰있다 하면 즉각 출동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때도 빛난 것은 주변에 있었던 그런 어선들. 우리 민간인들이죠, 역시. 열심히. 지금 구조작업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 잠수부들, 이런 분들을 대한 비난하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나운 UDT 요원들, 그리고 해난 구조 요원들이 지금, 엉엉 울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어려운 작업이고,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그렇지만 이 정부나 해경이나 또는 이런 재난 매뉴얼을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이런 분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해명 내지는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도 한 준이가 그 재난을. 맞아요. 한주호 준이셨죠.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제2의 순직이죠. 베테랑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또 민간인들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양호에.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정도 대응이면 구조하던 사람이 또 사망을 할까봐 그거 숫자에 포함될까봐 쉬쉬하는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민간인 구조단들이나 이분들은 어차피 가족이 그 정도의 희생을 당하면 나라에도 뛰어들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렇다고 다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파악하는 상황은 이미 극한의 상황에 갖고 그러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물이 얌전해지거나 물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최후의 며칠 기다린 다음에 그냥 건지자는 것밖에 안 보여요. 있을 수 없는 대응이죠.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계속 우리가, 꼭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재난에 다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 그런 관계 당국의 국가기관, 공직자들이죠. 예. 공식적인 그런 시스템의 그런 자세. 지금 뭐, 진도 현지 체육관에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두 손을 모으고 연단해서 이렇게 뭔가 해명하는 것 같고, 실종자 가족들이 이러저러하게 질문하는, 뒷모습만 보이긴 합니다만 실종자들 가족,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사흘째, 속 시원한 발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말이죠. 통계라는 게 어느 정도 한두 개 틀리거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한 기강이 없다는 게 통계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으면 승선 인원 파악하는 것부터 해서 말이죠. 네. 네? 이런 건 규제가 아니라 안전장치로 특히 국가의 재산과 생명, 환경, 보건에 관한 거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선진국의 추세이기도 하고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네. 규제 완화 함부로 했다가는요. 이렇게 인명살상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규제 완화예요. 예,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노정열 씨는 지금 개그맨이 되시기 전에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여튼 그것도 총리실에 계셨죠. 네. 네. 그러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처에 계셨습니다. 예. 뭐 연수만 받았습니다만 동사무소부터 구청 뭐 본청 총리실 다 있었죠. 그러면은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대통령께서 참 다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극존칭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특히 보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업을 규제하는 건 처부서야 할 원수이자 암덩어리라는 극한 표현을 써가면서 특히 국무조정실에다 대고는 진돗개 정신으로 마지막 살점 뜯어질 때까지 물어뜯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격한 발언을 했어요. 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규제란 거는 지난번 기초공천이 장단점이 있고 운용의 미가 중요한 것처럼 규제도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가 능사거나 만사가 아닙니다. 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면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국민 생활을 괴롭히고 중간에 그 이권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비위 소지가 있거나 공무원들이 그걸 얕잡아봐서 각종 비위를 일삼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제는 혁파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따지기 위해서 이전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각종 정부마다 규제에 관한 위원회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규제가 기업을 발목 잡은 것처럼 특히 중소기업들이 지금 문제지 대기업은 날아다니고 있고 지금은 초고속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30대 재벌 기업들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냥 전체 싸잡아서 규제를 처부서야 할 원수라는 등 암덩어리라는 등 이런 극한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규제 때문에 경제 개발이 안 되고 국민 복지가 안 되는 것처럼 전혀 오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선박에 관한 대응 매뉴얼부터 해서 철저한 화물차 결석 차 부착부터 해서 말이죠. 네. 예? 사실은 지금 저렇게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화물들, 차까지 포함된 그런 화물들을 결박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면서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40이 넘어서 영국을 유학 다녀온 그런 그분의 그 글을 읽었는데 연구실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 툭하면 비상벨을 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건 훈련입니다. 재난 대비 또는 그 정기 점검입니다. 네네. 이랬었다는 거죠. 짜증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을 옮길 때, 그러니까 방을 옮기거나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거기에 이제 계약 조건에 나오는 것이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비상구가 있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재난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숙지해야 된다. 네, 그게 계약 조건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그 서로의 분담이기도 하군요. 일종의. 그게 참 뭐 짜증날 정도 있었다는데 영국이 무슨 지진이 자주 있거나 뭐 쓰나미가 이렇게 오는 그런 나라는 그냥 날씨가 좀 구질구질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예. 일본은 더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죠. 일본은 그런 오래전부터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갔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안전에 대한 건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꼭 헬멧을 쓴 안전요원이 형광공을 들고 그 공사 현장을 지켜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전감독이 주 업무인.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명이 해야 될 일을 5명이 해야 되니까 안전요원은 신경도 쓸 수 없는 것이죠. 속도전을 벌이다 보는 네. 북한의 속도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박정희 시계 개발연대 일사불란함이라는 이름으로 네. 초고속 경제성장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자꾸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이유. 이제는 진정한 내면의 행복과 진정한 정신적 가치 또 인문학적 가치가 이제 우리가 아예 없었던 나라도 아닌데 네. 경제개발하고 해방 지나고 이러면서 민족 기강 자체가 반민특위 무력화되고 이러면서 정말 개판됐어요. 그렇죠.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60년째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린 조선시대가 상당히 미개하고 전제군주가 말 한마디 기분 하나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신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떠한 일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의정부 말 들었어야 되고요. 예. 네. 어떠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이 예. 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파일로 정책을 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뭐 그랬던 나라인 것이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20년 전에 이미 삼풍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기고 이랬을 때 이게 역시 고도 압축 성장의 폐해였구나. 네. 그게 20년 전 일인데. 네,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전 세계 맨날 자랑하는 최고의 LTE 뭐 광역대 초고속 IT 강국 자랑하면 뭐 합니까? 네.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에서 수많은 인재를 당하고 네. 재난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데 뭐 좀 미안합니다만 제가 인도를 뭐 여러 번 그래도 많이 있었으니까 네. 인도에서 기차 사고 나서 몇백 명 죽었다고 하는 얘기처럼 저거 지금 국제 전파를 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우스 코리아가? 그게 말이죠.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랬을 때 그럴 때 외신에서는 야만의 나라 뭐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외신에 어떻게 보도되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객관적인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럼요. 예. 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고 무슨 우리 골프 선수들 1등하고 그다음에 IT 자랑하다가도 저거 딱 터지면 야 저 나라. 그러다가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코리아 CIA가 개입돼 가지고 리플 작업하면서 경찰청 중간 발표하고 이런 것도 해외 외신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트위터리안 해외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있다는 그 후배 말처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아니라 겉만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돈만 남들이 보기에 좀 벌고 그리고 국제대회 이렇저렇게 유치하고 그러니까 폼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과 그런 것들은 아직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다. 선진국이 아니죠. 예, 근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대도 안 됐어요. 예, 근대가 전 근대적이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한 해방되고 나서부터 국가기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친일청산도 제대로 하고 이러면서 가닥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초창기 첫 단추부터 이렇게 흘러왔고요. 괜히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런 재난 위기도 가장 큰 책임은 국가안전행정부부터 해경 해수부에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국정원이 절대로 선거에 개입해서 안 된다는 거는 좌우나 진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강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대준이 되게 웃고 좋아할 사람이에요.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민간인 출신 재수자들은 전과자들은 다 그럼 사과하고 다시 다 출소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파면도 징계이기 때문에 파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직접 실형을 살려야 되는 범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나라의 기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실형을 살려야 됩니다. 실형을 살려야 됩니다. 징계라는 파면으로 끝날 게 아니라 파면도 안 했지만 지금 국정원은 지금 셀프 개혁을 3번째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범죄자들한테도 셀프 개혁을 시켜야죠. 그렇죠. 교도소에 보내면 안 됩니다. 교도소 보내지 말고 네가 알아서 집에서 자중해라. 그렇죠. 늘 사과해라 그리고. 그렇죠. 그것도 3번씩이나.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죠. 국민들이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재난 났다고 왜 정부가 이게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라고 왜 재난이 없었습니까? 이 정도로 개판은 아니었죠. 그게 백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재난 터지면 주류 신문 방송한테 정부를 얼마나 헐뜯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헐뜯기보다는 보험 얘기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샜다가 속보를 계속 뜨고 있고요.
너무나 자기가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야 되는데 지시하는 말투. 관련 공무원들은 최후의 1인까지 구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누가 누구한테 저 하다를 합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자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일단은 보고 체계가 허술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사태 파악이 늦었다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일단은 대통령이 취해야 되는 그런 자세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왜 애들이 안 보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TV에 나와서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어법으로 얘기해야죠. 예. 예. 그리고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고는 함장이 일으켰고 민간인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네. 민간인을 포함해서 아니 국가 공무원들 월급 받는 게 그럼 자기들이 먹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선장이 평소에 마도로스라고 폼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럴 때 제대로 하라고. 최후의 순간에 사실은 구조를 하다가 함께 해야죠. 배와 민간인과 함께하는 게 선장의 할 일이죠, 사실은. 어저께 제가 오프닝 멘트로 했던 것이 바로 1852년에 있었던 영국의 수송선, 예. 영국 왕립 해군이죠. 거기는 로얄이라고 하잖아요. 로얄 네이비인데 왕립 수송선 그 버큰헤이드호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게 1852년 얘기인데 예. 남아공 해역을 순항하던 그 버큰헤이드호 600몇 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에는 여자와 아이들 130명이 있었죠. 그러나 구명정은 정원이 180명이고요. 그리고 인근 해역은 상어가 득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함장이었던 존 세튼인가라고 하는 건 대령쯤 되겠죠. 그 양반은 일단은 여자와 아이부터 먼저 구하라. 구명선에 태워라. 네. 그게 전통이 된 건데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다수가 신참이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배에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다들 병사들입니다. 장교들이죠. 모두 집합시켜놓고 관함식, 열병식 할 때처럼 그 대열에 맞춰갖고는 서 있게 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좀 부러워요. 그러고는 의연하게 가라앉았고, 물론 가라앉은 다음에는 알아서든 이제 헤엄을 치거나 이래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거의 생존의 가능성은. 그렇죠. 상어가 또.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해난 사고가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귀숙말을 한다고 하죠. 버큰헤이드호를 기억하라. 기억하며. Remember 버큰헤이드. 네. 우리가 참 그런 게 아쉬워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나치즘도 있었지만 과거를 사죄하고 단죄하고 극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되는. 우리가 따지면 이번에 댓글 작업에서 뭐 좌익 교수가 했던 말들은 그 자체가 실정법 위반하는. 네. 국정법 아니더라도. 네. 뭐 광주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법도 없어요. 따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걸기 전에는. 네. 그거 자체가 기강이 안 잡힌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피해 역사, 네. 명예혁명부터 해서 프랑스 혁명부터 해서 이 선진국이라는 게 피를 통해서 기강을 세우고 국민 주권을 세우고 시민혁명, 푸티부르자 민주주의를 이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로마 시대에는 야만적으로 묘사되던 갈리아라고 불리던 지역이었고,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그 나라 꼴이 제대로 갖춰진 것은 프랑크 왕국이라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삼국시대 후반기 통일신라 시대쯤 됐을 때였고, 영국은 아예 그 시저가 갔다가 날씨가 으스스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감기 걸려갖고 돌아온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새 빛나는 전통을 수립하기도 한, 물론 제국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착취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빛나는 전통들을 하나둘씩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표현되는, 쉽게 얘기하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를 먼저 얘기했었던 그런 전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들의 솔선수범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네. 뭐 영국 왕자들 군대에 직접 다녀오고 위기를 겪은 것처럼 네. 우리는 그게 쏙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 보수는 네. 예를 들면 네네.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을 일삼으면서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기강이 안 섰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재난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수선할 때 당신들마저
이렇게 그 까기 대열에 동참하면서 예? 이렇게 혼란을 부채질해서 되겠느냐? 이건 까기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와 원칙을 얘기한 건데요. 정의와 원칙을 얘기하는 게 까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렇죠. 인권을 외면하고 불법을 통해서 기득권을 챙기는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나오는 말이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어라, 침묵은 금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곤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게 또 엄청난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이 바로 학습을 통한 배우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화 아니겠습니까? 네, 진화. 조금 예. 실체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게요. 네. 이 지금의 국가 권력 구조, 모 당이 일당이고 모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한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하면 반대로. 왜냐하면 애초에 사고방식이 그렇고 그렇게 살아왔고 법의 체계와 구조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마무리를 짓되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지 않으면 네. 자충수를 두고 자해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꼭 6.4 지방선거를 떠나서라도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네. 우리 사는 동안 대통령을 5번, 10번 더 뽑을 겁니다. 이 후손들은. 네. 어쨌거나 정의와 인권은 복지를 외면하고 좌우의 문제나 북풍의 문제나 정쟁의 문제로 몰고 가는 세력이 있고 언론이 지금 이 참에도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일부러도 보험 얘기를 꺼내거나 저질 인터뷰를 하는 이 언론 상황에서 네. 앞으로의 어떤 재난의 상황이 와도 정의와 인권은 없고 오직 선정주의와 센세셔널리즘 그리고 대통령께서 뜬 눈으로 밤새셨다는 게 계속 속보로 떠 있고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네.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 동정을 속보에 계속 이런 건 언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퓰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뒤늦게 갔습니다만 최소한의 그런 예우라든가 경호 이런 것을 통해서 현지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대통령 뜬다고 해서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경호하고 의전하느라고 말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달려가거나 그 즉각적인 멘트를 날리는 것보다는 네. 관련자 실무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괜히 신경 쓰니까. 그렇죠. 닥달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숫자에 연연해하고 통계에 연연해하고 자꾸 성과만 내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하지만 예.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럴까봐 저는 조금 물러나 있고 나중에 코멘트를 하겠다 그러고 청와대에서만 일단 그 재난에 대한 사과와 죄송을 표현하는 게 주로 대응 그 순서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예. 결국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그 재난 대비 그런 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MB 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폐지했습니다. 흐지부지 되고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자체가 기강이 약간 흔들렸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아, 위가 저러니까. 네. 지금 국장 과장급 제 행시 동기들도 만나면 그럽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니 진짜요? 예. MB는 어떻게든지 뭐 속아서든 어쨌든 뽑아줬지만 박 대통령도 정당한 대통령이냐? 그러면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나라의 기강, 나라의 그 권위라는 것은 지위라는 것은 바로 정당하게 선출된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죠. 국가 권력. 예. 그리고 그래야 승복하는 거죠.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모심의 그런 주체로 보는 것인가? 라는 데서 갈리는 것이죠.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 따르고 가는 사람한테 그게 필요가 없어요. MB가 많이 썼던 화법이 트리플 화법이잖아요. 3번 연달아하는 얘기. 당선됐을 때 3번씩 했지 않습니까?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국민을 섬기고 또 섬기겠습니다. 섬기겠다는 말을 3번 한 사람인데 네. 자기 것들만 챙기고 또 챙겼죠. 말만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과 역사를 봐야 되고 지금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지금 가짜고 전혀 현장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외신을 보던가 지금 SNS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류 언론 신문방송사들이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예. 어떠한 지휘 체계도
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방송도 믿을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거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걸 바로잡자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 지금 방송법 제대로 개혁을 하려고 하질 않나. 방통위와 방통신심의위원회는 진실을 보도하는 채널들을 다 옥죄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기가 막히군요. 예. 이런 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8, 90대에서 가거나 우리 후배들 10대들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재난이 왜 없겠습니까? 나라마다. 네. 이때도 어떻게 대응하냐 중요하고 언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당일날 재난이 닥친 당일날에도 국가의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새누리당은 모임했고 그 다음 날에는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작은 제대로 된 정치부터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 노정열 씨와 함께 한 노발대발. 오늘 진짜 노발대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승질 같아서는 한 3배로 더욱 데시벨을 높이고 싶었지만 방송하기 전에 우리 오늘은 차분하게 하자라고. 이게 차분하게 한 겁니다. 다짐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정도도 차분하게 안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욕설을 안 한 걸 되게 관계자들은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노정면 앵커, 노지민 앵커 더불어서 친노 방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정열 씨. 그거는 실체적 진실이라 제가 뭐라고, 진실입니다. 네. 예.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 이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저희 나라와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제대로 된 정의와 인권을 항상 거머쥐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내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곡 You Raise Me Up 들으면서 노발대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기분 좋은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내일 4.19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4.19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요. 그렇죠. 내일 참 이런 걸 포함해서 내일 서울 저녁에서 시국 규탄대가 있을 것이고요. 저녁 7시 반에는 장애인 문화제. 이거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나라가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고 국가기관이 제대로 서 있을 리가 없습니다. 노정열 씨는 사회를 보고 허클베르핀 그리고 박준 그리고 저 손병희가 무대에 오르십니까? 무대에 오릅니다. 내일 저녁 서울광장 근처 저녁에서 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